오늘은 사막 중에서 사리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막이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사리 연구는 연구 과목이에요. 연구 과목으로서 그 일 그 일에 배워 알고 생각해서 진리를 깨닫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도 되고 아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연구가 안 되죠. 배워야죠. 그리고 또 알아지면 한 번에 다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알아지고 또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깊어지고 알아지는 게 깊어져서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의 공부를 점점 밝혀나가는 거예요. 사리 연구는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공부고, 인간의 시비이와 천조의 대소유무에 막힘이 없이 알아서 천만사리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걸림없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력을 얻는 공부. 이게 이제 사리 연구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이 있는데, 그 각자의 마음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좌선하고 염불하는 그 수양 공부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밝혀나가는 것, 연구는 수양은 밝힌다면 연구는 밝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공부는 밝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나가냐? 탈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예요. 일과 이치의 모든 것, 수많은 일과 이치를 밝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것이 뭐예요? 연구가 없으면 분석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딱 보면, 이것은 이렇게 딱 가리가 딱 나버려. 이런 사람은 일사가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법회 끝나고 이제 교도님들 한 100명 공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이 딱 보면 100명이면 반찬을 뭐뭐 하고 쌀은 얼만큼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딱 가리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들지 않아. 근데 이 일사가 잘 분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일단 100명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준비해야 돼? 쌀은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반찬은 뭐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계속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돼가지고 그게 어려운 일처럼 돼요. 그래서 이 일사가 분명하고 빠른 사람은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치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치가 밝은 사람은 경전을 똑같이 이렇게 봉독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돼. 근데 또 일사는 밝은데 이치가 또 어두운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걸 또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일과 이치를 놓고 봤을 때 밝게 분석해서 아는 힘, 그리고 빠르게 판단하는 힘, 그리고 걸림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세 가지가 되는 사람, 이게 연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다음에 익혀가고 이걸 활용해보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사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분석하고 알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판단. 그래서 일과 이치를 놓고 보면 바로 알아지고 바로 판단이 돼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이게 연구력이에요. 그 연구력이 없으면 늘 이제 그것이 머뭇거려지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일과 이치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사리는 뭐냐? 사라 하는 것은 인간의 시비 이해를 이릅니다. 시는 뭐예요? 옳을 시. 비는 그를 비. 이는 이로울.
해는 해로운 거.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늘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하면 누가 항상 너 맞았다, 틀렸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비 이해가 밝게 알아지느냐, 모르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만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긴 했는데 일이 엉망으로 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악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시비, 선악, 죄복으로 놓고 보면 다 이것이 뒤집어져 버려요. 시비 이해가 순서대로 안 되면 밝게 이게 알아서 그 순서대로 안 되면 자기가 틀리고 잘못하면서 옳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게 돼요. 그래서 시비 이해가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가지고 그 생각을 찾고 해나가요. 그래서 이 생각을 찾고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것이 구별이 되고 선악이 구별이 되고 죄복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시비, 선악, 죄복, 고락을 해야 될 것을 하는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시비 이해. 근데 우리가 이제 시비 이해라고 했죠. 시비 이해는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딱 기준을 놓고 해야 돼요. 이해를 먼저 기준을 놓으면은 시비가 정리가 안 돼요. 나한테 뭔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것이냐를 먼저 따지면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뀔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것은 옳은 거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그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것은 시비가 분명하게 안 나눠져요. 그러면 그 시비가 나의 욕심에 맞춰서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시비. 옳으냐 그르냐 이걸 먼저 따져요. 그리고 나서 이로운가 해로운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 잘못됐다 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시비를 먼저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비가 딱 끊어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해를 먼저 놓고 생각하면 지가 먼저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지가 뭐 나보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갖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나를 창피하게 해? 이게 이해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저 사람이 분명히 나의 잘못을 옳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를 먼저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게 그르게 시비를 분명하게 따지면 거기에서 복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뒤집어 놓으면은 거기서 상극의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뒤집은 상태, 이해 시비가 돼서 저 사람과 나의 복이 나온 게 아니고 죄가 자꾸 나와. 그 사람만 봤다 하면 미운 생각이 나고 못된 짓 하고 싶고 이렇게 돼서 자꾸 그 죄가 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분명하게 시비 이해를 옳게 구분하고 그 시비 이해에 맞춰서 생각하고 연마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뭐냐? 대소이용이에요.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우주만유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게 흰색,
검은색, 빨간색, 뭐 노란색 이렇게 다 나눠지죠. 근데 소로 놓고 보면 이 색깔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눠지지만 크게 놓고 보면 뭐예요? 하나의 색깔이 그냥 색깔일 뿐이지 그것이 이 색이 더 좋다, 이 색이 더 좋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파란색일 뿐인 그런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형상을 큰 자리에서는 그냥 색깔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형형색색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구분이 되면서 그 구분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좋고 싫은 것이 들어가요.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고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거기에 집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형색색으로 나눠지면 그 마음이 거기에 기울게 되는 거죠. 유무라고 하는 건 뭐냐? 천지로 말하자면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그리고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 변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무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이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 그 이론의 진리가 어떤다 그랬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 유상의 진리와 무상의 진리가 있어서 이게는 항상 할 수도 있고 항상 하지 않을 항상 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어서 언제 어느 때는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도라 지극하면 유와 무가 부공이나 부공 역시 부정이다. 이게 유무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자리에서 놓고 보면 유 무로 변화하고 무가 유로 변화하니까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고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둘 다 진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변화하는 그 진리 자체가 사실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변화하는 거예요. 유다 무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유무를 총섭한 그 자리 그 변화 만물이 변화하는 그 자리 그게 이제 유무예요. 그러니까 큰 자리 놓고 보면 큰 하나의 우주의 본체는 형형색색으로 나눠지고 유무로 변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진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누어 놓고 보면 각각의 형형색색으로 나눠지고 유무로 변화되고 그래서 본체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나누어진 자리에서 변화된 자리에서 그걸 놓고 보면 자기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사리 중에서 이 대소유무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상의 변화, 유무 변화과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각양각색의 그것 속에서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를 보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나누어진 그대로 그 안에서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 또 유무로 있어지며 변화하는 그 자체에서 우주만유의 본체 그래서 둘이 아닌 그 본체의 하나의 자리를 발견해서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것을 우리 생활에 실제 생활에 활용하면 내가 어디에 끌리고 막히고 또 어디에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겠죠. 이게 또 똑같은 하나의 그 진리의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그 우주만유의 본체로서 이런 쌍의 진리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면 나눠져 있는 각각에서 이런 쌍의 진리를 보고 유무로 변화되면 변화되는 그 자체에서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마해서 또 활용하면서 직접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서 또 다시 연마하고 이 연구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놓고 보면 나무를 어느 거를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의 뿌리를 나무라고 그래요? 아니면 기둥을 나무라고 그래요? 줄기를 나무라고 그래요? 잎을 나무라고 그래요? 꽃을 나무라고 그래요? 전체 다를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는 이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가지로, 잎으로, 꽃이나 열매까지 그걸 다 하나로 보면 본체로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본체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자기가 나누어져 있는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에게 좋은 것, 이런 것만 구별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지고 없어지는 그 유무 변화하는 그 자체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꽃피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1년 내에 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1년 내에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1년 내 봄일 수가 있어요? 1년 내 가을일 수가 있어요? 봄이 있으니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가을만 계속되면 열매가 열리지가 않겠죠. 근데 그 변화하는 자리를 알면 우주만의 본체 자리를 다 진리로 보고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자리, 없는 자리,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가 거기에 집착하고 변화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떨 때는 잘했다가 어떨 때는 못했다가 하는 거를,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무 자리에서 놓고 보면 변화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기뻐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슬퍼, 화도 내고 슬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변화 자리로 넣으면 돼요. 근데 그 변화 자리를 모르면 왜 어제는 뭐 좋다 하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확 가라앉아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 변화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무 변화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또 형형색색으로 있어지는 그 모습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를 계속 해나가요. 그래서 그 연구력이 생기고 연구의 힘이 생기면 언제 어느 때 그 형형색색으로 변화되고 유무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에서 놓고 딱 그렇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가 있다.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계속 변화되는 그것에 자기가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변화되면 자기도 끌려가,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인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딱 그러면 안 돼, 딱 멈추고 그것을 세워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끌려가요. 그게 그냥 나누어져 있는, 구분되어 있는, 그 다음에 좋고 싫은 거, 그 다음에 있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변화에 끌려가요. 근데 이걸 연구를 해서 연구력을 얻자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뭐냐면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지는 자리, 그렇게 나타나는 자리, 있고 없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버리면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그 본체 자리를 놓고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게 알면은 그렇게 돼요. 근데 모르면은 휩쓸려. 그래서 연구의 힘을 연마하는 연구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연구는 연기, 지혜, 구기, 본원 이렇게 있어요. 한문으로 말하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연마하는 거예요. 구기, 본원 되는데 본원 자리를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연마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아는 것도 한 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알고 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아서 하나만 밝힐 수 있다면 지혜가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를 밝혀서 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 알아갖고 하나만 밝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게 밝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딱 밝혀서 그 밝힌 자리로 다른 것들도 다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연마한다. 그냥 국이 본원에서 본원짜리를 궁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본원짜리. 그래서 이 그 본원짜리에서는 이제 뭐 유무 변화가 있지만 또 그 형형색색으로 나눠져 있고 또 우주만유의 본체짜리 그 본원짜리에서 놓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까지도 깊이 궁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구하고 또 궁구에 보다 보면은 이것이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자리까지 가서 그 진리의 요체 자리를 딱 알게 되고 또 그 진리의 요체 자리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의 요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작용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게 연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치는 게 아니고 알아가지고 생활에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궁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 그래서 사리연구는 뭐예요? 지혜를 단련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연구력을 얻는 계속 자기가 생각해 나가는 연구력을 얻는 공부의 사리연구가 12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반대예요. 옳고 그른 거는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이제 진리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2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이건 이제 인과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옳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글러.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잖아요. 진리에 비추어 봐서 그것은 옳고 그것은 그르다. 이렇게 돼. 그래야 이제 사리 연구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 진리에 바탕해서 시비를 밝혀야 되는데 내 입장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밝히면은 인과에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게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저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감정이 나오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미운 마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원망의 마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근데 시비가 분명해서 진리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딱 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이제 밝아져요. 옳다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야 하냐? 공을 기준으로 해요. 공사를 놓고 보면 공. 이게 대중이 우선이 돼요. 그 다음에 정이냐 불이냐 놓고 정의를 옳게 둬. 그 다음에 원만하냐 아니냐.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게. 이게 나타나야 옳은 거예요. 그리고 합리와 불합리를 놓고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건 불합리하다.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합리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순간적인 거냐 영원한 거냐 지금 당장 나한테 맞는 거냐 옳은 거냐 아니면 두고두고 이것이 옳은 거냐 이걸 놓고 봐야 돼. 그랬을 때 그를 옳다 시라고 하는 어느 한쪽에 쏠려 있거나 또 일시적이거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로 나타내서 시비를 가리면 해롭게 나타나. 그래서 그 기준이 시비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해의 결과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비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 이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자꾸 이해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난다. 그러니까 그 옳다고 하는 그 기준, 시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내가 이것이 나의 사적인 것이 아니고 대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아니고 원만한 거냐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거냐 그리고 합리적인 거냐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시비를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순서를 잡았지만, 이게 과연 실생활에서까지 맞게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검증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실생활에서 자기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겨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것이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것이 분명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순서가 잡히고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실생활에 맞을 것인가, 그 계속 남겨놓은 숙제처럼 남겨놓으면 그 일이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났으면 그 일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연구하고 순서를 잡아서 실행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연구의 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리 연구를 잘하면 인간의 12예에 능통해지고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이 아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기는데, 만약 이 연구 공부를 못하면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서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놓고 볼 때도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연마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자기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면 그것이 정당한 나의 노력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허망하고 요행한 대로 떨어져서 항상 없는 것을 구하고 없는 것에 욕심을 내는 그러한 생활이 돼서 자기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고 모두를 망치는 그런 패가 망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해소유무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면 이것이 본원자리에서 비추어 볼 수 있어서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쏠리고 또 어느 나누어져 있는 이것에 마음을 끌리지 않고 그 본원자리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사가 없는 자리를 밝게 알고 또 이 유무가 없는 그 자리를 밝게 비추어서 아는데, 이걸 이치의 연구가 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적인 본원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생각과 짧은 판단으로 살다 보면 항상 일이 조금밖에 안 되고, 또 그 조금 된다 하더라도 그 조금이 영원하지 않고, 또 일을 하기는 해놨는데 그 일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한없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이치를 연마하면 일과 이치를 우리가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서 어느 일을 보나 어느 이치를 연구하나 다 밝게 알고 빠르게 판단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원만 부족한 각자의 성품에 맞춰서 실생활이 이루어져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원만한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연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과 이치에 항상 부족하고 편협하고 한쪽에 쏠리게 돼가지고 이게 판단 기준이 늘 자기의 죄보로 반복돼요. 그래서 육도윤회로 순환을 끊임없이 하고 그 속에서 한량없는 어려움과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소유무 사리 연구를 통해서 12의 대소유무 공부를 밝게 알아서 우리가 실생활에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으로써 생활하면서 늘 은혜롭고 악의롭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연구의 힘을 밝게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